나랑 평균이 거의 보셔야 돼 진짜. 근데 너네는 나랑 같이 다니면 내 친구들인 줄 알 것 같아. 이 질문 좀 어렵지. 일단 좀 길어요. 그지? 근데 이제 야, 긴 거는 우리 긴 지문은 연습 많이 했잖아. 어? 또 까먹었지 이제 슬슬. 지문 길면 뭐 하자 그랬어 우리? 문단 스캔. 문단 스캔 뭐 그건 약간 뭐라 하지? 잡스킬이긴 한데. 근데 뭐 중요하죠 초반에 문단 스캔. 요거는 육모 전까지 마스터를 좀 했으면 좋겠고 문단 스캔하고. 근데 사실 뭐 이거는 잡스킬이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뭐가 돼야 되냐면 꼭 긴 지문이 아니야. 내가 강조하는 거는 야 봐봐 어차피 너네가 이런 생각은 해야 되는 게 그 국어를 누군가한테 배우는 이유가 뭐야? 강사가 필요한 이유가 뭐야? 선생이 필요한 이유가? 남들이 어려워할 때 나는 쉽게 풀고 싶으니까 선생이 필요한 거야.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내가 요즘 병신들이 너무 많은데 야 봐봐 국어 선생님한테 국어를 배워. 근데 국어 선생님이 와서 얘들아 이 지문 어렵지? 나도 어려웠어. 왜 배워 그러면? 아니 야 다 같이 어려워할 거면 수업을 왜 듣냐? 그리고 달리 말해서 봐봐 쉬운 지문이고 만약에 길이가 짧은 지문이야 그러면 사실 내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너네가 어떻게 시간을 오래 쓰면 이해를 한단 말이야.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면 내가 이게 긴 지문에서만 먹혀서 가르치는 건 아니거든. 근데 긴 지문에서 티가 더 잘 나는 거야. 뭘 가르치냐면 니네가 글을 읽고 구조화라고 말하기 싫은데 약간 이게 뭐라 하지? 층위적인 사고가 돼야 되거든. 글씨를 너무 못 썼죠? 층위적인 사고가 돼야 돼. 근데 뭔 소린지 한번 들어봐. 한번 가르쳐 볼게. 우리는 한 대의 자동차는 개체라고 하지만 바닷물을 개체라고 하진 않는데 됐지? 어떤 부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를 이룬다고 할 때 이를 개체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은 뭘까? 됐어? 일단 여기 일단 말고 내 일단 지문이 길든 안 길든 간에 우리 첫 문단은 웬만하면 세게 읽어준다 그랬어. 그치? 세게 읽는다는 게 뭐 힘차게 읽자 이게 아니라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있을 때 반복적으로 읽어서라도 이해를 한다 그랬다고. 그지? 뒤에 가봐. 일단 부분들 사이의 유사성은 개체성의 조건이 될 수 없대. 가령 앞에서 일단 슬래시 한번 가볍게 줘봐. 그러니까 항상 예시로 들어갈 때는 우리가 내가 뭐라 그랬어? 한 단계 내려가 주는 거야. 그지? 같은 말을 하되 일란성 쌍둥이인 두 사람은 DNA 염기 서열과 외모도 같지만 동일한 개체는 아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너네가 얼마나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위에 잠깐 봐봐. 어떤 부분들이 모여 뭐뭐라고 할 때지. 때까지 끊어봐. 그게 전제거든? 그러니까 봐봐. 그냥 아무나 두세 끼를 놓은다. 아무나 그냥 뭐 야 넌 개체야? 그러니까 너한테 넌 개체야? 이게 아니야. 지금 여기 이 글의 주제가 뭐야 정확하게? 어떤 놈들이 모였을 때 걔네가 개체냐야. 이 말 이해돼? 그러니까 애초에 얘는 그 질문은 안 하고 있어. 한 놈이 있을 때 걔한테 개체냐고 물어보진 않아 얘는. 무슨 말이야? 걔는 개체야. 오케이? 근데 2명, 3명, 4명 모였는데 걔네를 모아서 개체라고 할 수 있냐 이거야. 그치? 그래서 쌍둥이가 나오는 거야. 아니 쌍둥이 각각 한 놈이 개체가 아닌 걸 누가 몰라. 근데 쌍둥이 두 놈이 모였을 때 둘을 하나의 개체라고 볼 수 있겠냐고. 질문이 이거야. 됐어? 그럼 바닷물도 바닷물이 왜 개체가 아니야? 부분들이 모였다고 했을 때 바닷물의 부분은 뭐야? 바닷물들이지. 그 바닷물들이 모였을 때 그걸 개체라고 할 수 있냐? 라는 질문이야 지금 여기는. 오케이? 가봐. 유사성은 개체성의 조건이 될 수 없대. 그럼 봐봐 우리 역추적해보자. 바닷물은 개체가 아니래. 지금 이 글의 스타트가. 그럼 우리가 1문단을 다 읽고 나면 뭘 이해해야 돼? 바닷물이 개체가 아닌 이유를 이해해야 돼. 왜 아니야? 뒤에 가보니까 그래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이 그 조건으로 제시되는데 하나의 개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은 외부 존재가 개체에 영향을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강한 방식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야 그럼 봐봐 다시 물어볼게. 바닷물이 개체가 아닌 이유는 뭐야? 외부에서 영향을 받아서. 아니 왜 뭔 개소리야.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네가 바닷물이 개체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뭔 생각을 해야 되냐면 바닷물은 바닷물들로 이루어져 있어 쉽게 말하면. 근데 이 바닷물이랑 이 바닷물은 유사성의 측면에서는 일란성 쌍둥이랑 똑같은 거야 사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가령으로 들어간 저 예시가 바닷물의 예시로 바뀌었을 때 너네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바닷물들은 다 똑같아. 유사성이야. 그치? 즉 바닷물에 있는 부분들도 다 똑같아. 근데 걔네들끼리 상호작용을 해야 안 해? 안 한다 이거야 얘 말은. 오케이? 계속하자. 상이한 시기에 존재하는 두 대상을 동일한 개체로 판단하는 조건도 물을 수 있다. 봐봐. 그럼 여기서 상이한 시기에 각걸어줘. 시공간이니까 일단. 그리고 이 문단의 주제가 되는 거지. 상이한 시기에 존재하는 두 대상. 그럼 나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기 상이한 시기로 지금 문단이 스타트하잖아. 그럼 앞에까지는 뭐였다는 거야? 동일한 시기야. 위에 1문단 옆에 한번 써볼래? 동일한 시기. 혹시 내 말 방금 이해돼? 봐봐. 예를 들면 내가 갑자기 무슨 말을 하다가 얘들아, 자 이제 우리 과일 중에서도 노란색에 대해 얘기해볼까? 라고 하면 앞에까지는 노란 애야 아니야? 아니라는 거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봐봐. 여기서 갑자기 상이한 시기에 존재하는 걸 두 대상을 하나로 판단하는 조건 물어봤잖아. 그럼 앞에까지는 뭐였다는 거야? 동일한 시기야. 잘 생각해봐. 쌍둥이 두 새끼가 한 개체인지 물어보는 건 얘는 둘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 지금. 그 동일한 시기에 얘네 둘이 하나의 개체냐는 질문이야. 지금부터는 뭐야? 시간축을 걸겠다는 거지. 시간축에 과거의 내가 있고 지금의 나가 있는데 얘네 둘은 묶어서 어차피 한 개체야. 아까랑 느낌이 좀 다르지 않아? 아까는 부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예요 였잖아. 근데 지금은 한 놈이 변해도 하나의 개체예요니까 아까랑은 느낌이 좀 달라. 그건 느꼈어야 돼. 근데 그걸 결정하는 건 뭐다? 인과성이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강한 인과성이 존재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는 강한 인과가 있어. 그럼 내가 애를 낳았을 때 그 애는 내 세포로부터 출발한 애잖아. 인과성 있지? 내가 낳았잖아. 그지? 그럼 걔도 인과성은 있긴 있어. 근데 걔랑 나랑 같아 안 같아? 안 같아. 왜냐면 걔도 강한 인과성이 있긴 한데 사실 그렇게 강하진 않다는 거지. 맞아? 맞아? 여기서 너네가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봐봐. 내가 낳았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써줄게. 봐봐. 수업을 좀 천천히 하자. 그럼 이 글이 지금 1문단에서 2문단으로 뻗을 때 어떻게 들어갔냐면 동일 시기와 상이한 시기를 놓고 동일한 시기일 때는 유사성은 조건이 될 수 없다 그랬어. 다만 뭐가 조건이 될 수 있다 그랬어? 상호작용이 유기적인 상호작용만이 조건이 될 수 있다 그랬고 여기는 인과성이 조건이 될 수 있다 그랬어. 그럼 너네가 바로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게 사실은 내가 지금 과하게 가르치는 거야. 다시 한 번 말할게. 내가 후손을 낳았어. 그리고 나의 후손과 얘가 같은 개체인지 물어보는 건 이거야?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방금 전에 내가 후손을 낳았을 때 새로운 개체를 생성했을 때 나와 나의 후손은 인과적으로 연결돼 있대.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 왜? 나와 나의 후손, 그러니까 나랑 내 아들이 있다고 쳐? 근데 두 아들이 동일한 개체인지 묻는 건 시간 축창에서 과거 현재야? 아니면 그냥 동일 시간이야? 동일 시간이야 사실 그때부터. 이해돼? 그러니까 얘는 사실 과거의 나고 미래의 내는 아니라고. 오케이? 이런 생각은 하고 넘어갑시다. 개체성에 대한 그럼 이러한에 동그라미 주든 밑줄 주든 형광 주든 아무거나 줘봐. 그럼 봐봐. 내가 저번 시간에 독서 한번 정리할 때 한번 얘기했었는데 이러한이라는 말이 지금까지의 말들을 종합하자 이런 말이야. 그래서 옆에다 써봐. 결론 유도의 효과가 있거든. 그러니까 보통 이러한 아니면 뭐 지금까지의 이러한 결과적으로 이런 말을 할 때는 우리 앞에까지 했던 전부 말들을 종합하자 이런 느낌이야.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알고 있으라고. 그런 철학적 질문은 그럼 생물학 각바로 주고 도의 동그라미 한 번만 줘. 생물학에서 도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된대. 야 그럼 사실 1, 2문단까지가 끝났다는 거야. 하나의 주제는 뜨이면. 오케이? 그러면 사실 이 글은 주제가 2개라고 보거나 아니면 실제 주제는 어디서부터 나온다? 3문단부터 나온다라고 보는 게 맞아.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또 웃긴 건 너네 나랑 했었는데 주제를 바로 안 던져 이 새끼. 그러니까 3문단에서 주제 안 나오거든? 주제 어디 나와?
오문단에 나와? 마지막.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자. 난리 났다, 그죠?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단위는 세포야. 세포는 생명체의 고유한 유전 정보가 담긴 DNA를 가지며 이를 복제하여 증식하고 번식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 DNA를 전달해. 세포는 진핵세포나 끊고 원핵세포로 구분된다. 야, 그럼 일단 우리 주제 찾는 걸 떠나서 진핵세포고 원핵세포라고 하면서 예시 정도 줬잖아. 진핵세포는 뭐 사람과 같은 진핵생물의 세포고 얘는 뭐 박테리아 아니면 고세균이래. 뭐 이 정도 잡아놓을까? 됐어? 그 다음에 진핵세포는 막으로 둘러싸인 핵이 있고 그 안에 DNA가 있지만 쟤는 핵이 없다. 이런 거 있을 때 얘들아 이렇게 양옆에 딱 띄워놓고 아 얘는 있고 핵이 있고 핵 없어. 이렇게 가져왔어야 돼. 그지? 이건 할 수 있잖아. 또한 세포질에는 막으로 둘러싸인 여러 종류의 세포 소기관이 있고 그 중에다 한자 중 때려볼래? 중.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활동에 필요한 생체 에너지를 생성하는 기관이다. 지금 글을 순간적으로 어떻게 썼냐면 얘는 세포 소기관이 있고 세포 소기관은 없다까지가 우리 진핵 원핵을 나누고 있었거든. 근데 그러다 갑자기 근데 얘들아 세포 소기관 중에 미토콘드리아는 이렇게 들어왔어. 오케이? 여러 종류의 세포 소기관 중에 하나가 미토콘드리아 지금. 그지? 대부분의 진핵세포는 미토콘드리아를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말을 어떻게 한 거냐면 봐봐. 진핵세포, 원핵세포 있는데 진핵세포라는 놈은 원핵이랑 다르게 세포 소기관이 항상 있어야. 근데 그 중에서도 많은 세포 소기관 중에서도 미토콘드리아라는 새끼는 항상 있어. 거의 대부분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이러한 미토콘드리아가 원래 박테리아의 한 종류인 원생 미토콘드리아였다는 이론이 20세기 초에 제기되었다. 라고 했을 때 너네가 저기다 그 중에 가운데 중자를 쓴 사람이라면 박테리아의 밑줄 한번 줘봐. 박테리아의 한 종류 위에다가 가운데 중자 써봐. 봐봐.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소기관이라고 그랬어. 그지? 근데 방금 전에 뭐래? 박테리아의 한 종류인 원생 미토콘드리아라고 했어. 얘가 된 거냐고 지금 물어보고 있지. 요게 느껴졌어야 돼. 그러니까 세포 소기관이랑 박테리아랑 한번 연결 한번 해줘. 미토콘드리아가 지금은 세포 소기관이지만 옛날에는 박테리아였었어. 뭐 이런 말이지, 그지? 공생 발생설 또는 세포 내 공생설이라고 불리는 이 이론에서는 두 원핵생물 간의 공생관계가 지속되면서 진핵세포를 가진 진핵생물이 탄생했다고 설명한다. 야, 여기까지 읽었을 때 너네가 주제를 계속 찾고 있었을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그지? 근데 그래서 얘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지? 라고 했을 때 방금 문장은 눈에 좀 들어갔어야 돼. 인정? 왜? 가볍게 밑줄 줘봐. 두 원핵생물 간의 공생관계가 지속되면서 진핵세포를 가진 진핵생물이 탄생했다. 그럼 지금 순간적으로 두 명이 몇 놈이 됐어? 한 놈이 됐잖아. 오케이? 이 글의 주제가 사실 여러 부분들이 모였을 때 그 새끼가 하나의 개체가 될 수 있냐 없냐가 이 글의 주제였어. 그치? 근데 방금 전에 두 원핵생물이 합쳐져서 하나의 진핵생물이 됐어요 라고 했으면 이게 이 글의 주제 포인트가 되는 거야, 지금. 생물학에서. 이해돼? 응. 계속 가자. 공생은 서로 다른 생명체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서로 다른에 밑줄 가볍게 줘봐. 그러니까 주제에 기반하기 때문에 여기서 서로 다른이란 말이 중요해지는 거야. 왜? 둘이 다른 개체라고 말하고 있잖아. 됐어? 서로 다른 생명체가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하며 서로 다른 생명체를 가정하는 것은 어느 생명체의 세포 안에서 다른 생명체가 공생하는 내부 공생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럼 내가 물어볼게. 내부 공생은 개념적으로 어느 층에 있는 애야? 공생 중에 하나야. 다시 봐봐. 얘가 지금 방금 뭔 소리 한 거냐면 너네 저번에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 변온동물이고 상온동물이고 간에 어차피 동물한테 일정한 온도를 맞춰줄 거기 때문에 알바노다 이랬지 내가. 밑으로 들어갔으니까. 방금도 강조한 거야 사실. 뭘 강조한 거야? 공생이라는 건 서로 다른 두 놈이 사는 거야 라고 방금 정의했잖아. 근데 쓸데없이 근데 내부 공생이어도 그건 마찬가지야 라고 막 강조한 거야.
근데 우리는 얘를 안 써줬어도 당연히 맞는 말 아니야? 왜? 얘도 공생 중에 하나인데 공생은 서로 다른 두 놈이 같이 사는 거래.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두 놈인 건 마찬가지잖아. 됐어? 그래서 이다. 공생 발생설은 한동안 생물학계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 미토콘드리아의 기능과 대략적인 구조 그리고 생물체 간 내부 공생의 사례는 이미 알려졌지만 미토콘드리아가 과거에 독립된 생명체였다는 것을 쉽게 믿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됐지? 그리고 한 생명체가 세대를 그럼 너네 그리고 문장 한번 읽어봐. 내가 한 10초 줄게. 돼서? 이 문장 혹시 이해돼? 필자가 무슨 말 하는 건지? 내가 물어볼게. 봐봐. 얘가 방금 뭐라 했냐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 이 문단은 공생 발생설이 나왔는데 그게 주목받지 못한 이유들을 말하고 있어. 이건 이해돼? 근데 주목받지 못한 첫 번째 이유는 뭐야? 미토콘드리아가 독립된 놈이었다는 걸 일단 믿을 수 없어. 방금 두 번째로 진화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럼 너네가 나한테 설명해봐. 진화론이 공생 발생설을 믿을 수 없었던 이유랑 뭔 상관이야? 독립된 생명체에서 이렇게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그 독립된 생명체라는 것도 믿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잖아. 야, 내가 말했잖아. 그리고랑 또한은 옆집이야. 같은 집이 아니야. 아니, 너가 말한 건 지금 둘이 연결됐다잖아. 아니, 그게 아니야. 지금 그리고라고 했으면 어떻게 쓴 거냐면 글을 뭐 공생 발생설을 믿을 수 없었던 두 가지 이유라고 같은 층위의 두 놈을 설정하는 거야. 그리고로. 맞아? 이렇게 읽어야지. 얘랑 얘랑 사실 같은 말이에요. 씨발 이러면 두 개를 왜 써? 그건 그리고가 아니라 즉 다시 말해서잖아. 너는 여기는 한 생명체가 세대를 이어가는 그치. 이거지. 뭐냐면 한의 동그라미 주고 두의 동그라미 줘. 한 생명체가 세대를 이어나가는 중에 블라블라블라 지랄지랄 전통적인 유전학에서 끊어봐. 두 원핵 생물의 결합은 주목받지 못했다. 달리 말하면 얘들아, 너네가 앞으로 어떤 선생님이 와가지고 진화론이 그래서 왜 내부 공생 발생설이 인정받지 못한 이유야 라고 했으면 뭐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내부 공생 발생설이라는 건 즉 다시 말해서 두 생물의 결합인데 전통적인 진화론은 한 놈의 진화만 추적하다 보니까 둘의 결합은 관심이 없었어요. 이거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진화론 얘기할 때 보통 기린이 있다고, 그지? 그럼 기린 이 새끼가 목이 점점 길어진 이유를 막 용불용설이랑 나눠서 설명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뭐야? 한 놈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보통 추적한다고. 우리가 뭘 추적하진 않아? 기린이 갑자기 다른 동물이랑 퓨전! 이건 씨발 보질 않는다고 원래.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새끼가 갑자기 와서 야야야 근데 미토콘드리아는 옛날에 다른 애와는 둘이 짬뽕한 거야 라고 했을 때 사실 별 관심이 없었다고. 왜? 우리가 지금